자, 32번부터는 연속으로 쭉 한번 가볼게요. let은 원래 사역동사인데 이 파트 같은 경우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 그냥 내가 줄게, 너에게 충고, 조언을 좀 해주겠다 이 말인데, 뭐 조언 한 조각을 주겠다 이러면 좀 이상하니까요. 그러면서 give 같은 경우는 간목, 직목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에게 조언을 해주겠다. 무슨 조언이냐? that 보니까 뒤에 조동사부터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얘도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너의 마음을 바꿀지도 모르는 그런 조언을 내가 해줄게. 뭐에 관한 거냐면요. 용기가 있다는 것. about이 전치사니까 뒤에 원래 이제 비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얘는 out으로 끝나는 형용사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려면 I am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바로 형용사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비동사를 동명사인 being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기가 있다라는 이 비동사가 용기가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동명사가 되니까. 자, 용기가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라는 거에 관해서 너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바꿔줄 수도 있는 그런 조언을 내가 해줄게.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명령문입니다. 자, 가정을 한번 해봐. 그러면서 목적어가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 되겠죠. 너의 의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절 속에서 얘가 주어, 얘가 동사가 되는데 이 say에 걸려 있는 게 또 대절이 나오는 거지. 명사절 접속사. 네가 6달 가지고 있단 말이야. 살 6달. 그러니까 너한테 6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지금 시간이. 여기까지죠, 대절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네 의사가. 그리고 대절 속의 동사 두 번째입니다. 그 의사가 뭐 했어요? 지금 조언을 해준 거예요. 추천을 해준 거지. 뭐라고? 구조는 똑같습니다. 데디아라고. 네가 해야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다. 여기는 조금 어려운 문법이 될 수 있는데요. 주요 명제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자, 주장하거나 요구하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동사들. insist 포함해서 주장, 요구, 명령, 제안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얘도 그중 하나죠. 제안하는 거니까. 이런 동사들 나오고 뒤에 이제 대절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대절 속에서 주어 다음 요 부분에 should가 생략이 있다고 봐요. 얘가 생략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당위성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쉽게 일반적으로 이제 풀어보면은 주어 다음에 이런 주요 명제 동사들이 나온다. 주어가 주장, 요구, 명령, 제안하는 거야. 대절에 대해서. 대절 속에서 얘가 동사 해야 된다고. 그래서 should가 생략이 되는 겁니다. 뜻이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겠니 이제? 어쩔 수 없이 should니까 동사 원형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당위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얘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 요구, 명령, 제안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이 대절 속에 있는 말은 일어난 일일까, 일어나지 않은 말일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한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여기는 지금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가 이렇게 당위성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주어가 주장했다, 대절을 이렇게 주장했다. 실제 수능에서 어떤 기출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목격자들이 주장했다.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나온 문장이 있었는데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당위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주요 명제가 나왔다고 해도 여기가 주장했다. 과거가 되면은 발생했다는 had pp 대과거가 돼야 된다. 시제 일치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당위성이란 말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세요.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요구하고 명령하고 제안하는 거야. 그런 경우만 해당됩니다. 당위성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시제 일치를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의사가
여기는 과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원형이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네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모든 것이니?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들어가 주면 되겠지. 두 뒤에가 비었으니까 목적어가,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네가 하기를 원했던 모든 것, 해보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네가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해요. 네 의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야. 알겠어요? 두 번째 문장은 생각보다 복잡했죠? 너는 뭐 할래? 그 다음 여기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의문인데요. 네가 항상 have pp가 나오고 있지. 원했었다. 뭘 원했니? 스카이 다이빙 하는 거라든가, 혹은 암벽 등반하는 거라든가, 혹은 아마도 혼자서 하는 건데, 어디에서? 나무들이 모여있으니까 숲이겠죠? 숲에서 한 달간 혼자서 하는 거. 그런 거를 네가 항상 원해왔지 않냐? 하지만 여기 pp가 나오는 것은 그러면 어디에 병렬이 된다는 소리겠어? 이렇게 1번, 2번 병렬이 돼서 Have you always been afraid? 이렇게 이어지겠지. 조심해줘야 돼요 여기. 그래서 네가 항상 두려워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는 또 대시 하나가 생략이 되면서 이렇게 문장이 나와주는 거지. 네가 뭐 할지도 모른다고,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다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한 적이 있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차이? 이것이 무슨 차이를 만드냐? 만약 네가 지금 이것을 시도한다면 무슨 차이를 만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도 중요한 게 이게 지금 가정법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동사를 썼는데, 가정법은 과거 동사를 썼지만 진짜 의미하는 거는 현재잖아요. 과거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동사 would를 썼고요. 가정절, 조건절이 지금 과거, 그 다음에 주절도 역시 조동사를 과거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가정법은 이걸 이제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거든요. 그것을 진짜 의미하는 것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now가 붙었지. 궁금해 해야 돼요. now가 붙었는데 왜 attempted냐? 왜 과거형이냐? 궁금해 했어야 됩니다.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너는 확실하게 살았죠. 이것을 통해서 살았고, 그리고 이것은 부유하게 해줘. 시간을. 근데 무슨 시간이니? 네가 남긴 시간. 그러니까 너한테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게 해준다. 뭐 부유하게 해준다 이런 말이겠잖아.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wouldn't it be nice니까 좋지 않겠냐? 일단 물어봐야겠죠. 의문문이니까. 나가는 거. 말해. 뭘 말해? 역시나 대시 하나 생략이 되면서 네가 마주했다. 모든 너의 두려움에 마주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말이죠. 그 다음 왜 너는 기다리냐? till, until, till 똑같습니다. 뭐뭐 할 때까지. 네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왜 기다리고 있냐?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너에게, 이것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그렇게 중요함 강조하는 쓰임 뿐이죠. 그것을 지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문제까지 앞으로 쭉 그냥 그대로 나가볼 겁니다. 자, 33번. 자,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얘도 역시 부분 부정이 되겠죠. 항상을 뜻하는 말하고 부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쉽기도 한데 항상 쉬운 건 아니야. 먹는 것이요. 잘 먹는 거. 뭐 할 때 잘 먹는 거니? 네가 새로 태어난 아이니까, 그러니까는 신생아죠. 굳이 뭐 신생아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좀 어린 아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잘 먹는 것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문장이 is로 시작할 수도 없잖아. 대명사니까. 그럼 여기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겠지. 자, 이것은 뭐처럼 보일 수도 있다. 네가 시간이 없어. Do not have time. 준비할 시간. 형용사용법이지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요. 혹은 심지어 그것들을 먹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1번, 2번 이렇게 병렬이 돼야겠다. 너는 필요할 거야. 배울 필요가 있다. 알 필요가 있다.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속임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요령이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나오는 요령을 네가 배워둘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 뒤에 부분에서는 이제 뭐 한다는 얘기겠어. 네가 신생아를 가졌을 때 잘 못 먹으니까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 방법에 대한 소개가 나오겠지. 시도해란데 지금 투부정사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때까지 시도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기다리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기다림을 부정해야 되니까 기다리지 마 이 말이죠. 뭐 할 때까지? until 네가 이미 배고플 때까지야. 뭐 할 때 지금 배고프냐면요. 생각하는 건데 먹는 것을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먹는 것을 생각이 들 정도로 배고플 때, 네가 진짜로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지 마. 그 전에 먹어. 네가 신생아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when의 부사절이 되니까 그 다음에 진짜 문장이 나와줘야겠죠? 그런 걸 주절이라고 하는데 주절에 지금 주어가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마도 더 오래 걸릴 거야. 평소보다는. 아기가 있으니까. 만약에 네가 시작해. 뭐 할 때 시작하냐? 네가 이미 배고플 때 시작하잖아. 그럼 앞서서 아까 좀 오래 걸린다 그랬지. 그럼 너는 절대적으로 굉장히 굶주려 버린다 이거지. 뭐 하기 전에 음식이 준비가 되기 전에 너는 이미 막 굶주려 버려. 그 말은 무슨 말? 배고파 죽는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네가 막 굶주리고 그리고 지쳐. 그럴 때 건강하게 먹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얘도 동명사 주어. 너는 원할 수도 있어. 먹는 것을 기름진 패스트푸드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쿠키라든가 뭐 감자칩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냥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러한 유형의 음식은 때때로는 괜찮지. 하지만 매일매일은 좋지 않아. 그러니까 주제는 뭐야? 배고파지기 전에 신생아가 있을 때는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배고파지기 전에 미리미리 그냥 식사를 챙겨 먹어라. 그런 의미가 되겠지. 다음 34번. 모든 살아있는 언어는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 변화율이니까 변화의 속도는 다양하다. From time to time. 시대마다 다르고요. 시간마다 다르고 그리고 언어마다 달라요. 물론 언어가 변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여기선 지금 얘가 주어기 때문에 얘가 동사지만 여기서 이 change는 명사로 쓰인 겁니다. 맞죠? of 다음이니까 얘가 동사니까. 그럼 한 단어가 이게 명사로 쓰이고 동사로 쓰이고 막 그런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단어장에서 외울 때도 뒤에 동사 뜻, 명사 뜻 다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현대 아이슬란드어죠. 아이슬란드 사람들이죠. 발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find 다음에 보통 이시 나오면요. 이렇게 뒤에가 길어질 경우에 가목적어일 확률이 높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주 어려움을 발견해요. 근데 앞에 not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어렵다고 발견하지는 않는다. 뭐 하는 것이 진목적어 나와줘야겠죠? 읽는 거. 그래서 원래 얘가 목적어고 오형식이 나왔을 때 이 자리에 to read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목적 보어로 등장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가목적어를 써준 겁니다. 왜 가목적어로 쓰냐 그 이유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형태만 좀 알아두시고요. 이 자리에는 목적 보어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등장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 뭘 읽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냐면요. 아이슬란드 사가라고 하면은 그 영웅 어떤 전설 이런 걸 얘기하거든.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이제 내려온 거냐? 중세 시대부터 내려온 그런 아이슬란드 영웅 전설 이런 것들을 읽는 거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 말은 현대 아이슬란드인들이 중세 언어를 읽어도 어렵게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은 언어가 많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지.
아이슬란드어는요. 이것은 뭐 때문이냐? 그 변화의 속도, 어디에서? 아이슬란드어에서 이 변화의 속도가 항상 뭐에 왔어? 느렸기 때문이지. SPP 현재 완료. 심지어 그 나라가 지배를 받았거든. 지배한 게 아니고 수동태예요. 노르웨이 사람들에 의해서 1000년 전에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아이슬란드 역사가 시작됐거든.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노르웨이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아이슬란드 역사가 시작된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아이슬란드어의 변화 속도가 항상 느렸어. 그러니까 지금도 읽어도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잉글리쉬 하니까 영어 같죠? 근데 앞에 지금 더가 붙어 있고 이 사람들이 발견해야 되는 거니까 뭐라고 보면 되겠어? 영국인들이야. 영국인들은 발견한다. 영어로 된 문서지. 언제 문서니 지금? 1300년대에 있는 영어 문서가 여기도 마찬가지. find 다음에 얘가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목적 보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형용사가 나와야 되지. 이게 전체가 지금 목적어니까. 1300년대의 영어 문서가 아주 어렵다고 발견해. 이해하기에 어려워. unless는 if not의 줄임말이잖아요. 뭐뭐하지 않는 한. 그 영국 사람들이 특별한 훈련, 교육을 받지 않는 한 그 언어에 대해서 1300년대에 쓰이는 언어를 굉장히 어려워하겠지. 당연히. 많이 다르니까. 우리가 지금 1300년대에 쓰이는 그때는 한글이 창제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한문으로 된 고문서라든가 그런 거 읽을 때 우리도 한문 교육을 받지 않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 그리고 어떤 영어로 된 문서인데 900년대의 영어로 된 문서는 뭐뭐처럼 보인다. 그들에게 쓰여진 것처럼 보여. 외국 언어로 쓰여진 것처럼 보여. 굉장히 이질적이라 이 말이죠. 그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 실수적으로 그럼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해서 that 이하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이것이 관련이 없다고, 현대 영어와 관련이 없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너무 달라버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인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한 문장이 흐름과 관계가 없잖아. 그러면은 매끄러운 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문장을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할 때 빼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문장이 빠져버리면 지문 길이가 좀 많이 안 나오죠. 그래서 뭐 어법 문제라든가 어휘 문제라든가 그런 식의 변형 문제를 잘 살펴봐야 돼. 아니면 문제를 그대로 낼 수 있겠지. 보자. 음악 공부는 풍부하게 해줘. 리치가 부유한 풍부한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형용사들 앞에다가 en을 붙이게 되면은 동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한다. 모든 학습을 풍부하게 해준다. 그게 뭐니? 읽기, 수학, 다른 과목들이죠. 근데 그게 무슨 과목들?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그런 과목들. 모든 학습들. 그런 것들을 다 부유하고 풍부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더 잘 배울 수 있게끔 해준다. 음악이. 그러면서 이 대은 뭐니? 이 지금 두 뒤에가 비어있거든. 그러니까 뭐 서브젝트를 꾸며도 되겠지만 뭐 러닝을 꾸며도 되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뭐 학습, 학교에서 하는 뭐 다른 과목. 근데 이게 지금 하이픈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묶여지기 때문에 이 대은 앞에 있는 러닝을 꾸민다고 봐야겠지.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그런 모든 학습을 부유하게 만든다, 풍부하게 만든다. 이것은 또한 도와요. 발달시키는 거. 언어와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술을 발달시켜주는 걸 도와주는 게 또 음악이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음악 교육이 계속해서 도와주게 돼요. 아이들이, 자, 준사역 동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목적어 다음에 원형이 등장을 했죠. 여기에 투부정사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요. 댐이 가리키는 건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발달하는 걸 도와줘. 뭘 발달시키니? 디서플린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 원칙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뒤에 셀프 컨피던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신감 혹은 절제력, 자제력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될 겁니다. 절제력과 그 다음에 자신감을 발달시키는 거에 도움을 계속 주죠. 근데 그게 뭐냐? 얘는 단순 PP예요.
필요되어지는, 학교에서 성취하기를 필요되어지는, 학교에서 성과를 이루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필요되어진 하면 우리나라 말 좀 이상하죠? 필요한. 근데 수동 형태니까 얘가 지금 스스로 필요할 수가 없고 필요돼야지니까 그냥 단순 pp를 쓴 겁니다. 얘 동사 아니에요. pp예요. 그래서 이런데 뭐 needing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틀리겠죠? 다음 매일매일의 연습, 음악의 연습.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 컴마가 이렇게 길게 빠졌죠? 그럼 주어는 뭐니? 진짜 주어는 practice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동사가 등장을 하는 거지. 그럼 봐라. 매일매일의 음악에 있어서의 연습인데 뭐와 더불어서 행해지냐?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들에 도달하는 것을 동반하여 더불어서 음악에 있어서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은 발달시키죠? 뭘 발달시키니? 아까 나왔었던 거랑 똑같잖아요. 자제력, 그리고 인내심,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줘. 그러면 이런 데서 수일치 문제 같은 거 등장할 수도 있고요. S를 빼놓고 그 자제력은 어디로 옮겨가냐?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요. 뭐와 같은 such as 숙제를 한다거나 그리고 다른 학교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정시에 수요일까지 해와. 그럼 수요일까지 딱 맞추는 거. 그리고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게 유지하는 거. 뒤죽박죽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keep 목적어 자료가 정리가 되는 거니까 pp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번 병렬이죠. doing 그 다음에 다른 스쿨 프로젝트는 건너뛰면서 and 다음에 또 ing 2번 이렇게 병렬이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까? 다음 순서 배열인데 순서가 이미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문만 분석을 하면 되니까요. 자, 보기 한번 봅시다. 나는 직업을 얻었다. 일을 얻었어. 밤에 하는 일이에요. 근데 밤 교대란 말이지? 뭐 때문에 얻었냐? 돈이 훨씬 더 나았어.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밤 교대하는 근무 그런 직업을 얻었다. 근데 불행히 밤에 일하는 것은 동명사지 의미했어. 그 다음 또 문장이 나오니까 뭘 의미했냐? 접속사 that 생략시켜주면 되겠죠. 내가 더 이상 저녁 식사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의미했어. 내 와이프하고 아이들하고 밤에 일하니까. 매점에서의 어떤 샌드위치는 정확하게 같은 것이 아니었다. 아니다. 뭐하고 같은 게 아니야? 뜨거운 식사, 집에서의 뜨거운 식사와 정확히 같은 게 아니지. 맞지? 자, C로 넘어가세요. 어느 날 밤, 내 와이프가 나를 놀래켰어. 뭐 함으로써? by ing 나왔죠? 아이들하고 저녁 식사를 싸왔어. 좀 그래요. 아이들을 싸왔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리고 coming to see 나를 보러 왔지. 직장으로. by ing가 1번, 2번 이렇게 and 사이로 이어지고 있고요. coming, packing. 자, 우리 다섯은요. 그럼 아이가 몇 명? 아이가 3명이라는 소리죠? 앉았어. 그 매점 테이블 주변으로 앉았고 그리고 이것은 최고의 식사였다. 무슨 식사? 내가 오랜 시간 가져온 내가 했던 식사 중에서 한동안 그러니까 한동안 내가 했던 식사 중에서 최고의 식사였다. 마지막 A죠. 나는 약간 slightly 약간 더 긴 휴식 브레이크는 명사로 휴식이라는 뜻이 있죠. 평소보다 약간 더 긴 휴식을 가졌고 그리고 나의 상사는요. 그렇게 행복해하진 않았어.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지 누가 좋아하겠어. 막 쉬고 있는데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주 자주 할 수는 없었지. 하지만 난 이것을 굉장히 좋아했어. 가족들이 올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다음
자, 디텍티브 워크니까 탐정일입니다. 탐정일은 두 부분의 과정이다. 첫 번째, 탐정. 디텍티브니까 명사잖아요. 그럼 탐정이죠. 탐정은 찾아야 돼. 단서를 찾아야만 해. 근데 이 단서만으로는 그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다른 게 필요하다는 소리겠죠? 그 탐정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디텍티브에서 더로. 그 탐정은 또한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 뭐에 기반해서 based on 그러한 단서들에 기반해서 결론을 이끌어야만 한다.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이러한 결론들이 또한 불리운다. 수동태죠. 뭐라고 불리우니? 추론이라고 불리운다. 그럼 그 추론들은 결론들인데요. 뭐에 근거한, 뭐에 기반한? reason이 이유라고만 알고 있으면은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그냥 합당한 어떤 거니까 그냥 근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거, 그 다음에 사실, 증거. 이것에 기반한 결론이 바로 추론인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추론하는 거 아니겠지. 정확한 팩트, 근거에 기반을 해서 하는 거겠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정, 추정이라고 하잖아. 그죠? 추론의 이 론자가 아마 논리할 때 그 론자인가요? 같은 종류의 과정이 발생한다. 읽기에서도 발생한다. 다른 얘기를 해요. 이제 탐정 얘기하다가 네가 필요해. look for 찾을 필요가 있어요. need니까 목적어로 to 부정사가 나온 거고 명사적용법 단서들을 and then 그리고 나서 결론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여기도 이렇게 1번, 2번 병렬이 되겠죠? 뭐에 기반해서? 그러한 단서들에 기반을 해서 무엇이 작가가 말하려고 시도하는 걸까? 좋은 결론은 나온다. 어디에서? 좋은 관찰에서 나온다. 더 좋은 독자가 되기 위해서 명령문입니다. 셜록 홈즈 이상이 되어라. 관찰적이 되어라 이 말이야. 얘는 명사 형태, 얘가 형용사 형태. observant.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넣기 문제인데 문장이 이미 넣어져 있겠죠? 쇼핑하는 사람들은 보통 대개 갖는다. 제한된 양의 돈을 갖죠. 제한된 양의 돈을. 무슨 돈? 쓸 돈. 형용사용법. 그리고 제한된 양의 시간. 쇼핑할 시간. 동일한 구조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상상하는 거 아니야? 돈이 무한대로 있는 거. 혹은 로또 1등에 막 몇 번 당첨되는 거. 그렇지 않고서는 쇼핑객들이 지출할 수 있는 돈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게? 진주어. 자,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대디아를 명사절 접속사 대 쇼핑이라는 것이 정말로 뭐이다? 정보를 위한 어떤 서치, 검색이다. 사실이 정보 검색이다. 쇼핑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그것을 너는 아마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어디로부터? 광고, 친구, 그 다음에 판매원, 그 다음에 라벨이란 말은 여러분들 자주 쓰는 그 라벨이에요. 제품 라벨. 그리고 잡지의 어떤 기사, 인터넷,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소스에서 네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 너는 또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어디에서 얻을 수도 있냐면요. 실제 사용이야. 그 제품의 실제 사용. 뭐와 같이? trying on a dress니까 드레스를 직접 입어보는 거예요. 근데 뒤에 또 나오죠. 자동차를 뭐 테스트 드라이브 해보거나 혹은 프로모션 기간을 이용하는 거지. take advantage of. 프로모션이라 하면 뭐니? 그 어떤 홍보 기간에 막 그렇게 막 사용하도록 해보고 그런 것들.
어디에?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헬스클럽이라고 불리우죠? 피트니스 클럽. 거기에 어떤 판촉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볼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쇼핑하는 사람들은 이해해야만 합니다. 대디아를 명사절 접속사 대또 그러면서 대절 속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동명사 주어가 나오고 있죠. 그럼 뒤에 단수동사가 나오겠구나 생각해야겠고, 어떠한 이런 정보들, 정보의 원천들, 정보의 소스들을 얻는 것, 그것이 뭐한다? has cost니까 비용이 든다라는 거야. 그것을 쇼핑객들은 이해를 해야만 해. 이러한 비용들은 포함할 수도 있어. transportation cost니까 교통비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 들여서 가야 되잖아. 오직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whether 그 비용을 지불할지 말지는 오직 너만 결정할 수 있다 라는 글이죠. 다음,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주격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동사 나오고 있죠. 살고 일해. 어디서? 도시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봐야겠죠. 드니 걸어. 하루 종일 그냥 통해서 걷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도시에서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온종일 걸어. 뒤에 부가 설명. Go from the parking lot이니까 from에서 to까지, from A to B라고 하지. A에서 B까지. 주차장에서 사무실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쇼핑하려고. 이거는 지금 얘가 원형으로 보고 투부정사로 봐야 돼요. 쇼핑하기 위해.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뭔가 용무를 보려고, 그치? 일을 하려고 용무 보기 위해서 온종일 걸어요. 이것은 종종 더 쉽고 그 다음에 더 싸. 가주어, 진주어. 뭐 하는 것이? 걷는 것이. 몇 블락 걷는 겁니다. 무엇보다? 택시나 지하철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몇 블락 걸어가 버리는 게 더 빠르고 혹은 더 싸고, 그렇죠. 더 편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운동이 구조화 될 수 있다. 어디로?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루틴 속으로 운동이 구조화 될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이 조금 이상하죠? 시골 사는 사람들이 더 잘 걷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운동이 구조화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사례가 아니다. 사람들을 위한, 어떤 사람들, 주격 관계대명사. 시골 교외 지역입니다. 교외 지역이라 하면 광주 같은 경우는 어디겠습니까? 나주,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 이쪽 교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는 아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교외 지역은요, 교회가 아니고 교외예요. 넓게 퍼져 있어요. 교외 지역이. 너무 멀어. 걷기에는. 투투용법 중학교 때 배웠습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그래서 너무 멀어. 걷기에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무 멀어서 걸을 수가 없어. 꺼져버렸네요. 사무실로 혹은 가게로 달려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영어권 문화니까 미국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집과 집 사이가 시골 같은 경우 1km 이상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차로 한 40분, 50분 가야지 마트가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골을 생각하면 안 돼요. 버스 정류장으로 걷는 것. 걷는 것은 used to provide니까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서 얘가 지금 조동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라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이죠. used to 원형. 그래서 버스 정류장으로 걷는 것은 제공하곤 했어요. at least 적어도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대중교통, 그것은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외 지역의 사람들은 어느 곳이나 운전해서 갑니다. 되겠니? 그럼 이건 좀 이해가 되겠네.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시골이 좀 더 불편할 거 아니야. 버스도 1시간에 한 대씩 오고 막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그 계획을 세워서 나와야지. 그냥 나갔으면 버스도 안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들이 지불하는 대가 정도로 보세요. 그것은 제한되어 있지. 신체적인 운동. 그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하루 종일 신체적 운동이 뭐하다?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디 지역 사람들? 시골 지역, 교외 지역 사람들이지. 됐니? 다음, 장문은 보통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40번까지가 설명의 마지막입니다. 자연적인 어떤 경계들이에요. 뭐 사이에? 미국의 어떤 주를 얘기하죠. 주와 나라들 사이. 그 경계들이, 진짜 주어는 복수형입니다. 발견이 된다. 강을 따라서, 호수를 따라서, 사막을 따라서, 그리고 산맥을 따라서 주나 나라 이런 경계들이 보통 정해지잖아요. 그것들 사이에서 아까 말했던 이런 경계들, 강 경계들은 뭐처럼 보인다? 매우 이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강 경계들이요, 제공하는데 분명한 구분. 그렇지. 강 같은 경우는 강이 폭이 넓거나 그럼 배가 없으면 쉽게 건널 수도 없잖아. 굉장히 지금이야 이제 다리가 놓아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때는 어때? 강으로 이제 많이 구분이 되고 강이 딱 막혀버리면 일반 사람들은 건너기가 힘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산은 넘어가면 되는데 호수는 돌아가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원래는 설립하다 이 뜻이죠. 그리고 인식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것들이 어때요? 확립되고 인정되는 어떤 물리적인 특징이어서 그래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봐야겠니?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로. 얘가 PP, 얘도 PP 해가지고 이렇게 꾸민다고 봐야지. 이렇게 묶어버리면 여러분들 수동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게 하나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이 확립되고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정된 물리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이해되겠니? 하지만 실제로 강 경계들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면서? 강이 그 경로를 바꾸면서 변할 수도 있어요. 강 경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다음 내려놓고 한번 해야죠. 그 다음에 홍수 따라서, 그러니까 홍수 뒤에 이 말이에요. 그 강의 경로가 바뀔지도 모르고요. 뭘 바꾸면서, 분사구문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바꾸면서 그 경계를 뭐 사이에, 주나 나라들 사이의 경계를 바꾸면서 강의 경로가 변할 수도 있다. 홍수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리오그란데라는 건데 그게 컴마 나오죠. 미국과 멕시코를 구분짓는, 얘가 주어, 그 다음 동사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수. 빈번하게 바꿔버려. 이것의 경로를. 그 다음 분사구문. 야기하면서, 문제를 야기하면서, 결정짓는 데 있어서 정확한 지역을, 국제적인 경계선의 정확한 지역, 그걸 결정짓는 데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면서 이 리오그란데라는 강이 자꾸 방향을 막 바꿔버리고 그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약문은 뭐였니? 강이라는 것이 참 경계를 확립하는데 이상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왜냐? 이것의 경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40번을 마지막으로 2015년 3월 모의고사는 끝내고요. 다음에 2016년 3월 모의고사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